그래서 얘네들의 감정을 명료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힐링을 해주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힐링을 했을 겁니다. 그 힐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었던 작업이 뭐였냐면 감정 읽어주기였거든요. 편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에 이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공감한다, 경청한다 이야기 들으셨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감한다, 경청한다를 우리는 같이 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같이 욕해준다가 아니고요. 그 아이의 감정을 얼마나 충실히 공감해주는가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힐링을 받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감정을 충분히 읽어줬더니 어땠어요? 마음이 풀렸어요. 마음이 풀리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이들도요 아직은 애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아직 애예요. 애들 성인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의 정의가 몇 살까지 청소년의 정의죠? 24살이요. 왜 24살인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아이들이 독립을 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것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뇌가요, 되게 재밌어요.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그냥 몸만 2차 성징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뇌가 재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뇌가 재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중뇌가 재구성이 됩니다. 이 중뇌가 역할이 뭐냐? 감정뇌입니다. 감정뇌. 이 감정뇌가 재구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흔들려서 재구성이 돼요. 안정적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겠죠. 인간의 뇌도 똑같아요. 인간의 뇌도 재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욱하고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싸우고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반항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사소한 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뇌가 재구성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재구성되는 시기에 2차 성징이 일어나고요. 가치관이 명료화되고 있고요. 키도 계속해서 크고 있고요. 목소리도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학습 기능이에요. 감정은 학습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시기에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청소년기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몰려다니고 놀고 애들끼리 막 놀고 그러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끼리 길거리에서 3명, 4명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경찰 출동해서 해산시키는 거 아세요? 그 얘기를 저는 아이들한테 들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해산을 시킨대요. 왜 그러죠? 잠재적인 뭔가 문제 아이들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원 가 있거나 공부하거나 아이들 2-3명밖에 안 만나니까.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모여서 얘기하고 뛰어놀아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왜? 청소년기 시절에 책을 읽었던 그런 습관들을 잘 몸에 배우면 평생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가요. 내가 청소년기 시절에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체육을 해서 재미를 느꼈으면 이 재미있었던 이것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청소년기 시절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평생 이 아이는 인간관계가 좋은 아이들로 살아요. 즉 청소년기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요. 이 청소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자꾸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갈등을 관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있을 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음주 습관도요. 부모님이 있는 데서 음주 습관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뇌가 재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사고 판단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간의 대뇌에는요,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두엽은 사고 판단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여자는 24살에 완성이 되고요. 남자는 30살에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청소년기 시절에는 뇌가 불안정해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요. 감정이 불안정하고 본인도 모호하게 느끼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대화를 하고 싶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먼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생각을 명료화시키고 감정을 명료화시키고 이 아이들의 표현 능력을 길러주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표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먼저 해줄 때 생각을 명료해 주는 게 빠를까요? 감정을 명료해 주는 게 빠를까요? 뭘 먼저 명료화시켜야지 문제 해결이 빠를까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는요. 전두엽하고 감정 영역인 중뇌하고 편도체하고 두 개의 거리가 연결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각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돼요.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는. 그래서 애가 씩씩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야 어디서 씩씩대 이렇게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더 발끈해서 선생님 뭔데 그래요? 이렇게 반항하는 걸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 왜 그래요? 이러면 이제 벌점 주고 보내버리죠. 이건 진짜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씩씩대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일단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방에. 혼을 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 너 좀 컴다운 좀 해. 이 의미예요. 컴다운 좀 해. 방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안에서 개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실 개입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미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무슨 일이야 욕밖에 더 하겠어요? 감정이 되게 특성이 뭐냐면요. 올라와 있을 때 그 감정이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감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방 안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5분만 있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좀 컴다운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화가 이렇게 나 있을 때 찬물 있죠. 아주 찬물. 찬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신체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주거나 아니면 바로 개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진정해. 말로 진정하라고 하지 말고 진정해. 선생님 따라해봐. 심호흡하자. 심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감정을 정리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요거는 되게 단계적인 처방인데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5분 뒤에 들어가서 찬물 주고 5분 뒤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화났어? 너 되게 화나 보이던데. 이렇게 감정을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감정을 읽어주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감정의 명료화가 되고요. 이 아이가 말로 이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뭐냐? 무슨 생각이었어? 네 기분은 어땠길래 그랬어? 너 아까 되게 화가 났었니? 얼마나 화가 났었니? 그러니까 요거는 직역을 해놓은 거라서 생각이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그 상황에서 네가 바라는 게 어땠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로 그대로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물어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 되게 기분이 나빴겠다. 무슨 일이니? 그러면 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생각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짜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바라는 건 그 아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걸 바라는 거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생각과 이 아이의 감정과 이 아이의 바라는 점을 정리를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가 바라는 점이 이거면 그러면 이 말을 네가 그 친구한테 할 줄 알면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 없었잖아. 이거 한번 네가 직접 얘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기는 한 단계가 넘어서야 되니까 이전에 네 생각은 어땠어? 네 기분은 어땠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바라는 게 뭐였어? 이것까지 여기 상담에서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종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 명하고 상담하고 나서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얘하고도 또 상담해야 돼요. 얘한테 들어요. 얘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 입장 충분히 아니까 얘를 설득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은. 근데 설득하면 절대 안 돼요. 얘를 불러다가 앉혀놔요. 아까 어쩌다가 그렇게 싸웠어. 나 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둘이 싸우는 거 좀 화해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좀 얘기를 해줄 거 아니니. 무슨 일이었어? 그러면서 얘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바라는 건지를 한번 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과 바라는 점이 정리가 서로 됩니다. 정리가 딱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네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얘네 둘이 서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둘이 만나잖아요.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얘한테 딱 얘기를 듣고 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너 때문에 화가 난 이유가 사실 딴 게 아니라 네가 이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가 되게 기분 나빴다던데 그렇게 얘기했니? 보통 말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잘 안 나요? 아니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근데 얘가 그 단어 때문에 꽂혀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다던데 너 그거 몰랐지? 네 몰랐어요. 감정이 풀어지고 나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화났는지 몰랐네 괜히 시비 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글쎄 모르겠다 너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요. 이거는 충분히 얘기가 되면 여기까지 가요. 이거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다음에 얘가 이렇게 욕한 것 때문에도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네. 그거는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세 가지를 아이의 생각과 감정과 바라는 점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